세상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설득을 하는 사람과 설득을 당하는 사람.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고, 설득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득의 기술, 마케팅과 브랜딩에서 아주 강력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식당이라면 고객이 우리 음식을 먹고 싶게끔 설득을 해야 하고, 병원이라면 고객이 꼭 우리 병원을 찾아오게 설득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설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게 문만 열어도, 병원만 개원해도 알아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전단지를 돌리면 오히려 고객은 장사가 안 되니까 전단지를 돌리는구나 하고 오히려 방어 기제가 생겨 역효과가 납니다. 이제 설득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속 리뷰, 블로그, 클립 영상, 또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긴 영상과 짧은 쇼츠 영상,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 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이 플랫폼은 대기업과 연예인들이 장악해버렸습니다. 자본을 쏟아붓고 유명세를 활용하다 보니 평범한 개인은 경쟁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때 컨텐츠 하나로 사람을 보고 싶게끔 만들 때 읽고 싶게끔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설득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마케팅은 효과는 떨어지고 비용은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요즘의 마케팅은 플랫폼을 활용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컨텐츠를 잘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읽고 싶게끔 보고 싶게끔 고객을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컨텐츠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세 가지 기술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 이 세 가지만 활용한다면 대기업 채널도 연예인 채널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대형 채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만드는 기술을 알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이득과 손실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득을 쫓고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무언가가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느끼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찾게 됩니다. 게다가 이득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느낀다면 가격은 크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설득할 때 가장 먼저 이득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나의 서비스를 선택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라면 우리 음식을 먹으면 원기 회복과 체력이 올라간다, 또 부모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보양식이다,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벤트 코스다, 이렇게 이득을 제시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손실을 강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바로 손실 회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게 본능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병원이라면 이렇게 손실 회피를 자극하는 겁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상처가 다 악화되고 더 큰 병으로 번질 수 있다. 세무사라면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이나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손실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첫 번째 기술은 얻는 이득과 손실 회피를 자극하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만 잘 활용하고 컨텐츠를 만들거나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활용한다면 보다 쉽게 훨씬 더 나의 이야기를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이득과 손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바로 반전입니다. 반전. 본능적으로, 이것도 본능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건데,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내용을 마주하면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케팅에서도 가장 유명한 책 보라색 소가 온다에서도 이걸 설명합니다. 수천 마리 평범한 소 가운데 단 한 마리의 보라색 소가 있다면 사람들은 무조건 그 소를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상식을 살짝 비트는 반전은 사람들의 집중을 끌어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기본에 알고 있는 상식을 설명하고 그거를 살짝 비트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충치 예방하려면 하루에 3번 양치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사실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아침 저녁 2번만 양치해도 치아 건강은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살짝 비트면 집중시킬 수가 있고, 또 비슷한 예로 들면 하루 1.5리터 물을 마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땡땡땡 이렇게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반전을 설명하고 제시하면 집중시킬 수가 있고, 또 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히려 이 방법은 전기세를 더 많이 나오게 합니다.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던 껐다 켰다 하는 방법이 아닌 이 방법을 활용하면 전기세를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살짝 비틀어서 설명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고 집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익숙한 상식
상식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작하면 사람들은 저절로 집중하게 되고 설득당할 준비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주목받기 어려웠던 분들이라면 이 두 번째 기법, 반전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이목을 끌고 설득은 그 다음에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게임 이론입니다. 게임 이론. 사람의 심리를 가장 잘 활용한 건 바로 게임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게임을 하면 오히려 피로가 풀린 것처럼 느껴지고 더 개운해지는, 스트레스 풀린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피로가 더 쌓이지만 뇌에서는 도파민이 더 쏟아 나오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게임은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잘 활용해서 만든 건데, 게임은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왕을 쓰러뜨리면 승리한다, 승리하면 돈을 벌거나 경험치를 얻는다. 이걸 세부적으로 쪼개고 설명하면 장애물이 나온다, 그 장애물이 넘으면 보상이 주어진다, 보상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 성취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돼 있다. 바로 장애물, 보상, 성취감, 이게 바로 게임의 이론입니다. 이걸 컨텐츠나 설득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의 타겟 고객에게 겪는 장애물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병원이라면 환자가 겪는 고통, 치료에 대한 두려움, 생활 속 불편함을 먼저 짚어주면 됩니다. 세무사라면 고객이 당장 겪고 있는 세금 폭탄, 가산세 위험, 장부 정리의 어려움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장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고객은 우리가 같은 팀이다, 나의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애물을 넘는 해결책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 치료를 받으면 겪고 있던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다, 통증이 사라진다, 이 절세 전략을 쓰면 장애물을 넘는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이 운동법을 따라하면 한 달 만에 체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객은 그 순간 작은 보상과 성취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서비스와 제품을 선택하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컨텐츠 안에서든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설득할 때 장애물을 제시하고 해결책이라는 보상을 알려주고 해결하면 얻는 이득을 알려주면서 그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면 사람들은 설득이 아니라 스스로 끌려와서 계속 보고 계속 참여하게 됩니다. 게임 이론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데 적용한다면 고객을 우리의 서비스와 제품에 더 쉽게 자동으로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설득하는 방법 3가지 중 마지막 3번째는 게임 이론이었습니다. 나의 서비스와 제품을 좋다고 무조건 사라고 알리면 고객은 방어기제가 생기고 더 의심이 생깁니다. 왜 팔려고 하지? 장사가 안 되니까 저렇게 홍보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파는 사람은 팔수록 더 안 팔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설득하는 심리 기법 3가지, 이득과 손실 알려주기, 반전, 그 다음 게임 이론, 이 3가지만 활용한다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리는 게 어려웠던 분, 파는 게 어려웠던 분들은 이 3가지의 심리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하셔서 나의 제품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3가지 심리 기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